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박재영 아나운서 요즘 네. 뉴스 보기 무섭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정말 속이 다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뭐 사실 경제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그렇고요. 뭐 그래요? 잠잠한 대를 찾는 게 더 네. 나을 네.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네. 경제 뉴스, 여러 가지 경제가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경제 맞아요. 뉴스가 많이 걱정이 되고, 네. 더군다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특히 이제 그 취약계층이라고 뭐 말할 수 있는데 시니어분들은 경기 한파를 더 온몸으로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경환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먼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전 정부의 복지 정책 뭐가 다릅니까?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복지 정책은 전 정부와 연계하는 큰 틀은 유지하고요. 반면에 기존 복지 제도는 개선하거나 고도화 또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차별성 있는 복지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뒤의 소득 정책과 서비스 정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전 정부의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것도 그럼 우리가 이번 정부의 복지 정책의 핵심 배경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국제 기준의 통계에 근거한 정책 수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로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양적으로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에 맞는 질적 성과가 아주 미약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복지 재정 234조 원은 7년 전 119조 원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네. 또 앞으로 7년 이후에는 2배로 급증하는 한국의 복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등 개선 효과도 이렇게 2배만큼 증가했냐라고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평등 개선 효과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개선은 잘 안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특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저희들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 지출은 급증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항상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기준 통계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군요. 이런 배경 하에 새 정부는 복지 재정의 확대만이 이 능사가 아니라 빈곤층 등 필요한 계층의 복지가 얼마나 전달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소득 계층에게 집중하는 소득 지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출 중에서는 사회 서비스 부문이 많이 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의 고도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복지 정책을 펼친다는 그 말씀이신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빈곤 노인을 포함해가지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 소득 지원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새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촘촘하고 두터운 현금복지 지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금복지 지원요? 이 바로 이제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급여 수준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현재 보면은 전 국민의 한 4.4%, 즉 227만 명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는 거죠. 이 대상자는 주거나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을 많이 완화한다는 뜻이고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현재는 30%입니다. 그거를 5% 높인 35%를 목표로 실태조사도 하고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 정부들이 추진해왔던 근로빈곤층에게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소득을 지원하는 즉 근로와 장려금. 예, 네. 복지를 연계를 하는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현금 복지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금의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회 서비스 정책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회서비스 정책은 이 혁신을 통해서 보육, 돌봄, 간병 이런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도화라는 게 이제 어떻게 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네.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서비스를 좀 높은 수준으로 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종교단체 이 참여를 다변화시켜서 네. 기존의 공급 체계를 보완하거나 경쟁을 이제 유도하고요. 예. 또 이어서 공급 주체 이 규모화를 통해서 품질 향상,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면 그동안의 영세한 민간 기관의 대응화가 불가피한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이제 이어서 사회 서비스 고도화 기반화를 위해서는 이 R&D 투자를 확대하고요. 네. 시설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 합동 혁신 TF가 운영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가야 할 방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 환자와 요양사의 고통과 부담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간병과 재활을 돕는 로봇과 스마트 기기 등이 개발 및 보급되고 있죠.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 네. 집에서 이 게임처럼 즐기면서 편하게 재활 훈련을 도와주는 스마트 기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아직 로봇과 스마트 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은 높은 가격에 때문에 확산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격의 대중화인데요. 이에 정부도 복지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해서 과학 기술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시니어 요양서비스의 연계죠. 예, 아무쪼록 현 정부에서 국가 요양급여 지출이 서비스 만족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면은 그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하는데 첫째는 기존의 그 돌봄 여러 가지 이제 흩어져 있는 영세한 이제 여러 업체들이 대형화를 네. 통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하나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R&D를 통해서 그 IT를 접목해서 네. 그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그 IT 접목한다는 게 요즘 들어보면 에이징 테크라는 네. 것도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제론 테크놀로지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요양과 관련해서 부각되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있는데 네. 그 요양 산업 이외에 저희들이 주목을 받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서비스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네.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니어가 생활 속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 무거운 가구를 이동한다든지 또는 조립, 가전제품에 대한 설치, 민원 업무, 네. 또 나아가서 전자제품에 대한 사용 방법 등 이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 해결해주는 로시 코리아의 이 시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소 서비스. 네, 시소는 시니어는 소중의 주말입니다. 시소가 이렇게 놀이기구 시소가 아니고요. 네, 네. 예, 또 두 번째는 시니어 세대의 지혜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네.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그 중요한 경험들을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필요한 이 기관 수요체에다 연계하는 이런 플랫폼. 네. 현재 50+ 재단에서 이 세컨드 투마로우로 해서 50+ 재단 네, 말씀하신 네. 거죠? 예, 거기서 세컨드 투마로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이 비응급 환자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병원 동행이죠. 본 서비스는 시행 한 5년 만에 서울시 1인 가구 안심 종합 대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서울시 사용자에 보면은 83%가 50대 이상의 시니어로 보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제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3층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 분들을 어렵게 그 이동 네. 서비스들이 이렇게
잘 관리해서 이동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서비스일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벌써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 인구 데드크로스, 인구 절벽 이런 얘기들 네. 많이 네.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10년 내에 봤을 때 경제 활동 인구가 무려 300만 명까지 네. 줄어든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런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담을 좀 줄이고자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자.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가정과 사회 또 국가의 부담을 들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죠. 따라서 이 시니어들에게 활동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일자리 제공을 좀 내실 있고 또 이렇게 수행을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런 기관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또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복지 정책의 부담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를 해결하는 특히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키워드라고 하면은 이 복지 서비스의 고도화,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증가,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종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거기다가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원. 집중 지원. 네, 네. 자, 오늘 연구위원님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이 정책이 부디 실질적으로 어르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백세톡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톡톡!